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요즘 말이죠. 저희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저를 찾는 곳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기환 씨의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르는군요. 그래서 제가 좀 큰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이제 저의 그 어떤 활동 영역을 갖다가 더 좀 넓혀보려고요. 뭐 해외로라도 진출하게요? 해외, 저의 그릇은 물러보시고. 옆으로 넓힌다는 게 아니고 위로, 하늘 넘어서 우주까지 가려고 합니다. 자, 들어보셨겠지만 2032년에는 달을 목표로, 또 2045년에는 화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제가 달과 화성에서 마이크 잡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사로잡는 그런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뭐 20년 정도 후긴 하지만 네. 그래도 준비할 게 참 많겠어요. 그건 그렇죠. 뭐 우주 트렌드도 연구해야 되고 우주 적응 훈련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주 탐사는 우주 기술이 총합이 필요한 국가 과제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 산업을 위한 우주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 우주 경제의 큰 동력이 될 화성 탐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함께해 주실 두 분과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주항공청의 우주탐사 부문장을 맡고 있는 강경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종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예. 자, 지난 5월에 우주항공청에서 화성 탐사를 위한 TF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맞아요. 우리 기술로 2032년에는 달에 또 2045년에는 화성에 착륙선을 안착시키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 화성 탐사 TF팀 진행 상황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우주항공청은 올해 화성 탐사 TF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32년에 달 착륙선 사업에 이어서 40년, 45년에 이어지는 화성 궤도선, 화성 착륙선 사업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산업체와 정부 기관들, 네. 또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선제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화성 탐사를 앞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전폭적으로 화성 탐사 TF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단순히 그 화성에 보내는 그 착륙선뿐만 아니라 네. 탐사선이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탑재체들, 화성의 궤도에 또 진입해서 착륙하는 착륙 기술들, 또 화성으로 보내는 수송 기술들, 화성 탐사를 위한 복합적인 그런 기술들을 조금 더 준비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우리나라 기술들을 화성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좀 화성 탐사 TF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거창한 또 목표가 있군요. 그럼 궁금한 게 화성 탐사 TF 팀은 경기도 화성에 있나요? 죄송합니다. 사실 2032년 달에 착륙하는 게 일단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목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직 달에도 착륙해 본 적이 없는데 그보다 멀리 있는 화성을 목표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본부장님. 네. 꿈을 크게 가져야죠. 맞죠? 그건 맞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로 화성 탐사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화성 탐사라는 것은 우주 기술의 총합이 필요한 국제 과제입니다. 탐사선, 발사체, 위성, 그리고 우주 에너지, 그 외의 첨단 기술들이 네. 그 같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주 개발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요한 선점이라는 키워드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주요 선진국 중에 미국, 유럽, 중국이 주요하게 이 분야를 이끌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이런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달
궤도선, 달 착륙선, 그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화성 궤도선, 화성 착륙선을 이어지는 로드맵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력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찾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이 뭐 단순히 최종 목적지라기보다는 더 넓은 우주로 향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네. 네, 앞서서 이제 선점 얘기를 하셨거든요. 선점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선점하고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네, 아직 달 착륙이나 화성 착륙처럼 눈에 띄는 그 탐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없지만 네. 지난 누리호를 통해서 우리나라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또 우주 궤도에 올리는 기술 확보를 좀 한 부분에 있어서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력 발사체를 가졌다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인공위성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이런 강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관측하는 여러 가지 관측 탑재체 기술들, 특별히 산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는 지구 관측 기술도 있지만 네. 레이더 관측 기술들, 그다음에 기상위성이라고 정지궤도에서 항상 상시적으로 이렇게 지구를 관측하면서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위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주 경제 부분을 또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강점들을 특별히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우주 개발이라고 하면 정부가 좀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 역시 좀 그랬거든요. 규모가 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 상황을 보니까 민간에서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주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예. 과거에는 그 우주 기술을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주도하여 개발하고 그것을 독점하는 역량을 발휘를 했었는데요. 네네. 최근에는 이 우주 비즈니스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민간들이 참여하고 투자를 하면서 우주 분야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이라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큰 흐름에서 이제 정부가 그것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틈에서 또한 우주라는 커다란 그 영역에서 이제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싹이 트고 있어서 민간들이 거기에 대한 투자와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민간 기업을 육성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투자와 또한 그들이 원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문장님, 그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제 우주로 향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 규모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우주 산업 시장이 지금 약 한 600조 원 규모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요. 100조. 와. 네, 2030년에는 5,900억 달러 이상, 2040년에는 무려 1조 1,000억 달러가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 경제가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이전까지는 주로 발사체나 또는 위성 같은 인프라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우주 기반 서비스, 데이터 산업, 통신, 항법, 자원 채굴, 우주 관광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 분야까지 좀 확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위성을 통해서 수집되는 지구 관측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상, 농업, 물류, 금융 등 거의 모든 산업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민간 기술 사업화, 해외 시장 진출 전략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우주 경제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화성. 단순한 탐사의 대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인간이 머물 수 있는 제2의 거주지로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착륙을 넘어서 그 위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하네요. 화성 탐사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아직 조금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화성으로 갈 준비는 아주 척척척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척박한 화성을 제2의 푸른 행성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화성 푸르게 푸르게 나를 따르라. 장군, 화성을 개척하라는 명을 받고 온
김기환이라 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여장군. 저 시대상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화성을 개척할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입니다. 화성을 개척하기 위한 열쇠요. 오, 그러면 그게 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가보실까요? 예. 그냥 보기에는 일반적인 흙 같은데요? 이게 무슨 화성의 개척을 위한 키가 된다는 거죠?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뭐가 있어? 보자, 앞으로 보자. 그냥 일반적인 흙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달이랑 화성에서 만든 모사토입니다. 잠깐만. 달이랑 화성에서 갖고 온 모사토요? 벌써 화성 혹시 다녀오신 건가요? 아니요, 아쉽게도 아직 화성에는 다녀오지 못했고요. 예. 화성에 있는 토양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모사토를 저희가 외국에서 조금 사온 것입니다. 아, 외국 거를 갖다가 지금 일부를 좀 구매하신 거다? 네, 월면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만든 거고. 아, 이건 만드신 거고 이건 네. 구매한 거고? 월면토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질 토양이라고 해서 네, 지역에 따라서 밝은 회색이랑 어두운 회색을 띠고 있고요. 예. 화성 모사토 같은 경우에는 화성 표면에 산화철 성분이 많기 때문에 약간 주황색에서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아, 그 성분 때문에 이런 색상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흙 가지고 대체 뭘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달이랑 화성에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뭐 연구를 하든지 관광을 하든지 거기에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인 기지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건설 재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에이, 어떻게 이 부드러운 모래 가지고 거물을 만들어요? 말도 안 돼. 박사님 말씀은 이 모사토를 활용해가지고 여기다 건설 기술을 얹어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기지라든지 건물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화성이든 달이든 우리 지구와 비교했을 때 뭐 공기도 좋고 물도 없고 대체 이걸 어떻게 벽돌을 만든다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달이나 화성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물 없이 흙으로만 건설 재료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인공 월면토가 들어있어요. 월면토, 네. 화성 모사토는요? 화성 모사토 가지고는 저희가 일단 실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오늘은 달 모사토를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한번 보여주시죠. 네. 달 모사토로 만든 벽돌, 실제로는 이제 굽는데 뭐 하루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셨는데 미리 만들어 두신 게 있다고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우와! 야, 이거 그냥 육안으로 만져봤을 때 그냥 이런 벽돌이에요. 화성이든 달이든 거기다가 뭐 건물을 지으려면 이게 좀 단단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지구 벽돌 하나랑 그다음에 방금 만든 월면토로 만든 벽돌 경도 테스트를 한번 좀 해볼게요.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깨졌어요. 오, 경도 테스트 합격. 자, 와, 이거 박수. 아, 예.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건 아닌 거죠? 네, 첨가물 따로 넣지는 않았고요. 예. 아까 보셨던 달 모사토만 가지고 만든 벽돌입니다. 자, 이렇게 화성이나 달의 모사토를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달이나 화성에서 재료를 운송하기까지는 1kg에 뭐 수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물류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하고 계신 거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객관적으로 좀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까? 달 모사토로 만든 벽돌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저희가 화성 모사토 가지고는 지금 연구 개발 단계 중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다. 네, 맞습니다. 화성을 향한 우리의 도전, 과학으로 본 세상 C가 격하게 응원하겠습니다. 박사님 파이팅! 파이팅! 저는 화성 탐사 딱 들었을 때는 아, 그래, 딱 도착해서 말 그대로 착륙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화성에 첫 발을 디딘 이후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 도전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새삼 또 하게 됐고요. 그렇죠.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이제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런 화성 탐사 그 기반 기술들을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화성 탐사를 위한 우리의 여정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지만 세계적으로는 이미 1950년대부터 화성을 향한 도전이 시작됐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처음으로 화성 탐사의 문을 연 국가는 어디일까요?
화성 탐사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1960년대 초부터 화성 탐사가 시작됐는데요. 그 당시 처음 화성 탐사를 시작했던 국가는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되겠고요. 초창기 화성 탐사는 계속적인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공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최초로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은 1971년 미국의 마리너 9호입니다. 그 이후 미국은 바이킹, 스피릿, 큐리오시티, 퍼서비어런스 같은 착륙선들을 달 표면에 착륙시켜서 로봇 활동을 통해서 그 외에 다양한 표면, 표층, 그리고 그 외에 자연과학적인 측면들을 측량을 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화성의 대기나 화성 표면의 토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예산 자체도 뭐 천문학적인 숫자들이고 시간도 엄청나게 들 것이고 그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화성에 가는 좀 이유가 있나요? 네, 화성 탐사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화성은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유사한 환경을 가진 행성입니다. 그 지질 구조나 화성의 자전 주기, 계절 변화 등 여러 조건이 지구와 상당히 닮아 있어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그 탐색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인류의 거주 가능성까지 사실 검토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술 확보와 산업 파급 효과입니다. 지구상의 다른 산업에도 널리 응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화성 탐사에 사실 꼭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그렇죠. 우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한 기술들이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문학적인 예산들이 들어가고 개발 기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국제 협력이 사실은 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 기술들, 해외 선진 우주 강국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또 같이 결합해서 서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화성 탐사에서 주목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자원 탐사더라고요. 이제 지구의 자원들이 점점 고갈돼 가고 있잖아요. 유한하죠, 그리고. 그렇죠. 그 자원들을 이제 대체할 수 있을지 화성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다양한 자원을 또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결과들이 나온 것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 탐사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자원 탐사입니다. 화성에는 풍부한 철, 규소, 마그네슘, 황, 헬륨3과 같은 광물 자원이 묻혀 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화성에서 주요하게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자원이 물입니다. 물? 예, 맞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만약에 화성에 인류가 이주를 하거나 이동을 하게 되면 필수적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맨날 마셔야 되는 게 물 아니겠습니까? 물 필요로 하고요. 또한 물을 통해서 저희가 산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산소는 저희가 숨을 쉬는 데도 필요하지만 발사체의 연료의 산화제로서 또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화성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지구로 귀환을 할 때 산소나 이런 연료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게 주요한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향후에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들을 지속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주 개발과 관련해서 또 제가 좀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그 키워드가 우주군이라는 겁니다. 군, 예. 우주군. 우주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주군도 생기고 그런 말들이 나온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주는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라는 게 모토였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적외도 통신이라든가 너무 많은 이제 위성들이 자국의 위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 목적으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화성으로 향하는 공통적인 이유라고 하면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뭐 우주 경제라든지 안보, 기술의 발전 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화성에 가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은 다문화 국가라는 말을 자주 쓰시잖아요. 네. 근데 향후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행성족이라는 표현이 아마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사회 경제적인 새로운 트렌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고 국가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은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에서 희망과 또한 도전 의식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화성 탐사라는 것은 우리 지금 세대의 기술 발전과 그것에 의해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해 나가기 위한 꿈과 도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목적지 또는 활용의 측면에서도 화성 탐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목표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계획대로 2045년 화성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요구가 될 텐데요. 그렇죠. 화성 탐사를 위한 우주 기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화성은 뭐 거리상으로나 여러 가지 그 환경 조건으로 보나 달 탐사하고는 좀 더 복잡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겠죠. 거리가 있어서 누리호로 아직 화성까지 보낼 수 있는 기술들은 확보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화성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로켓 기술이 필요하고요. 지구의 대기보다 굉장히 좀 이렇게 얕은 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로 진입하게 되면 그 마찰열을 또 이렇게 제어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달과는 또 다르군요. 네, 전혀 다른 그러한 부분들이 또 좀 적용이 돼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기가 있긴 하지만 또 이게 희박대기다 보니까 낙하산 같은 걸로만으로도 또 착륙하는 거는 또 어려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하고 또 활용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기술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마찰을 견디는 열차폐 기술도 필요하고 공기역학적인 감속 장치도 필요하고 마지막에는 연착륙을 위한 역추진 그 엔진까지 여러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정밀 착륙 시스템이 좀 필요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2032년에 우주청에서는 항공우주연과 또 다른 또 연구자들을 포함해서 네. 그 달 착륙선의 그 기술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달 착륙선에 들어가는 그 기술들을 또 이 화성 탐사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연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2045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본부장님, 그 2045년에 발사 예정인 그 화성 착륙선은요, 이게 유인 우주선이에요? 아니면 무인 우주선이에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화성 착륙선은 무인 착륙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네. 저 보내주셔도 되는데. 아직 저희가 무게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 정도까지? 네. 오케이. 자,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훈련받은 우주인이 이제 우주로 갈 거잖아요? 그 우주인 육성은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나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2008년에 이소연 박사가 최초의 우주인으로서 국제 우주 정거장을 다녀왔고 다양한 과학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네. 아쉽게도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우주인을 배출하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우주항공청에서는 우주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성이나 달 기지에만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저희가 유망하게 보는 것은 국제 우주 정거장이 이제 종료가 되면 민간 기업에서 다양한 민간 기업이 만든 우주 정거장들을 계획하고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기존의 우주인 하면은 과학자나 연구자들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민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들이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우주인 육성 프로그램이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기존의 과학자나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또는 타 분야, 뭐 바이오나 그 외 식물 아니면 농업하는 분들도 우주인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연구를 우주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민간 얘기 하셔서 말인데 우주 개발 관련한 기술을 민간에서도 활발하게 연구 중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주목할 만한 민간 우주 기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민간 우주 기술. 우주 탐사 분야에서 예를 들면 인터그래비티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생겼는데 본격적인 탐사에 앞서서 저비용으로 탐사가 가능한지 시험할 수 있도록 경제성 있는 우주 수송, 궤도 수송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텔레팩스라는 기업도 인공위성의 눈에 해당하는 광학 탑재체 개발, 또 AI 기반의 위성 데이터 분석하는 기술들, 이런 솔루션들을 개발해서 국방, 농업, 자원, 해양 관련 다방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또
탐사 부분에 있어서는 달 탐사선에 그 로버를 좀 보내겠다는 무인탐사연구소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달에 우리의 로버를 보내자라는 목표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율탐사 로버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열정이 대단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실 굉장히 큰 이 경제적 가치를 미리 내다보고 보령이라는 회사가 엑시엄 스페이스와 같이 설립한 브렉스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지난번에 우주정거장 내에 연구하고 실험하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하겠다고 좀 회사가 스타트업이 좀 만들어졌는데요. 얼마 전에는 그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 전시 교육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우주정거장에서 이렇게 오픈해서 또 이렇게 하는 꿈을 심어주는 그런 또 귀한 행사도 벌였습니다. 중요하죠. 또 이 우주에 광통신을 좀 깔아보겠다라는 취지로 열심히 또 달려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네요. 관심을 저희가 좀 많이 가져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미 화성을 향해 달려가는 과학 기술, 앞으로 수십여 년 뒤 지구인들이 화성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연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멸종 위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2050년까지 화성에 자립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약 100만 명을 화성에 이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화성 이주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화성에 첫 이주한 과학자의 일상 어떨까요? 과학자의 하루 일과는 단순한 연구를 넘어 생존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 임무와 협업이 결합된 고도로 체계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과학자이자 생존자이며 동시에 개척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과학자의 화성에서의 일상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는 기상 후 가장 먼저 개인 생명 유지 장치와 기지 내 환경 통제 시스템 상태를 확인합니다. 화성의 얇은 대기와 낮은 기압은 생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매일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식사는 3D 프린터로 조리한 저장 식량이나 수경 재배 시스템에서 수확한 채소류로 이루어지며 물은 해수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 공급됩니다. 과학자의 주요 업무는 화성 토양 분석, 대기 조성 모니터링, 자원 채굴 실험, 식물 생장 연구 등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화성의 토양으로 벽돌을 굽거나 이산화탄소에서 메탄 연료를 생산하는 실험을 수행합니다. 간단한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골밀도 감소와 근육 위축을 예방하고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나 가상현실 여가 콘텐츠를 이용해 고립 스트레스를 완화하게 될 것입니다. 오전 수집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질 분석 결과 작물 성장률, 대기 성분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고 지구의 관제센터와 공유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정착지 위험 요소 예측이나 자원 활용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문화활동, 기술 교육 세션, 음악 감상 또는 VR 기반 운동 게임 등으로 긴장을 풉니다. 수면 중에도 기지 AI 기반 생명 유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인의 호흡, 온도, 습도, 방사선 노출 수준 등을 감시합니다. 수면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멜라토닌 분비가 안정화되고 심리적 안정과 생체 리듬 유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과학자는 연구자일 뿐 아니라 기술자, 생존자, 개척자, 교육자, 심리적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하루는 지구보다 훨씬 밀도 높고 다차원적인 책임으로 구성되며 이는 새로운 문명을 구축하는 삶 그 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와 같은 직업, 하지만 지구와는 다른 형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개척자적인 삶. 여러분들은 도전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화성에서 살면은 뭐 나의 컨디션은 물론이고 이 바깥 외부 환경까지 좀 꼼꼼하게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겠죠. 네. 진짜 그럴 수 있는지
화성으로 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날이 되면은 저도 꼭 한번 직접 가서 체크를 해보고 싶네요. 아, 저도 빨리 확인해 보고 싶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자, 화성 탐사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과학 기술 수준도 높아질 텐데요. 네. 만약에 화성에 다다를 2045년쯤이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확히 20년 후네요. 네. 네, 아마 우주를 빼놓고는 2045년은 우리의 삶을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네, 지금도 우리 저희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돼서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2045년이 되면 지금의 그 정밀도보다 훨씬 센티미터 수준의 위치 정확도를 가진 기술들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자율주행할 때도 사람이 의지를 해야만 사람이 의존적으로 아무래도, 네. 기계가 이렇게 동작하도록 만들고 있지만 그렇죠. 센티미터 오다가 되면 지금처럼 전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아주 정밀하게 여러 가지 위치들을 좀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드론이나 이런 것도 무인 비행하는 것들은 사실 쉽지 않은데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 드론이 마음대로 서비스하는 아주 정밀하게 집 앞까지도 착륙해주는 그런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런 저궤도 환경에서 통신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저궤도 우주통신, 위성통신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상간 오지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타거나 또는 멀리 그 바다 같은 이런 해양에서도 언제든지 5G에 준하는 6G와 같은 아주 고속의 데이터 통신들이 와. 가능해서 모든 사람들이 통신에 대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기술들뿐만 아니라 기대하기는 우주 관광이 몇몇 사람들의 우주인이 가는 훈련받은 사람만 우주 관광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도 갈수 있는. 우주를 관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나 5G, 6G가 통한다는 그게 가장 기대가 되고 와닿네요. 그렇죠. 지금 진짜 뭐 지하만 가도 잘 안 터지고 막 이런 데 그럴 때 많잖아요. 있거든요. 예, 기대가 됩니다. 우주 탐사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우주의학이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중력이라든지 방사선, 밀폐 환경 같은 어떤 특수한 조건 속에서 우리 사람의 인체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우주 환경에 대비한 우주 생명 과학 연구나 또 의학적 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주 공간은 지구와 달리 굉장히 중력이 약한 미세 중력 환경인데요. 이 환경은 지상에서는 만들거나 관측하거나 이런 실험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단백질이 빠르게 이렇게 침강하거나 뒤섞이면서 안정적인 단백질 결정 구조를 확보하는 게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미세 중력 하에서는 중력 영향들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밀하고 좀 안정적인 그런 결정 구조를 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연구가 쉬워지겠네요, 좀. 네, 그래서 이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코로나 치료제 연구에 사용되는 단백질 구조 분석 실험도 사실은 ISS에서 우주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진짜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렇게 다양한 미세 중력 환경에서 또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을 실험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장기적으로 우주인의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밀 의료, 극지방 원격 진료 기술에도 응용될 수가 있고요. 다양한 희귀 질환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런 미세 중력 환경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연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다 지금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 우물안 개구리 바꿔야 됩니다. 지구안 개구리였습니다. 이 우주가 워낙 넓다 보니까 네. 예, 대단합니다. 그 이제 앞서 뭐 해외 사례들 몇 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야 이제 뭐 시작 단계고 이미 진행 중인 화성 탐사를 진행하고 있는 나라들 있다고 하셨잖아요. 실제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여러 나라에서 화성 탐사를 진행 중인데요. 그 중에 앞서 있는 국가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퍼서비어런스라는 화성 탐사 로봇을 통해서 화성 표면에 암성 샘플을 채취하고 과거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연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는 샘플 리턴을 통해서 화성의 그 광물이나 어떤 그 토양 같은 것을 지구로 가져오기 위한 계획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이후에 지금 중국에서도 굉장히 화성 탐사에 열성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텐원 탐사선은 화성 궤도에 안착시켰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를 통해서 90일간 지표 탐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유럽 우주국의 엑소마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러시아와 함께 화성 표면 탐사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인도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망갈리안 호를 통해서 화성 궤도 탐사를 수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일본이나 그 UAE 같은 경우도 화성 탐사를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 착륙선을 비롯해서 화성 개소성 화성 착륙선을 순차적으로 성공시킨다면은 이런 국가가 뒤지지 않고 2040년경에는 주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우주 탐사를 한다고 했을 때 모든 기술을 다 갖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착륙선 개발이 좀 늦어진다 싶으면 다른 국가 착륙선에 우리 장비를 뭐 실려서 얹어가지고. 보낼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주 탐사에 가장 먼저 첫 선을 보일 기술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개발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강점 기술들을 2030년 전후로 해서 국제 협력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먼저 화성에서 검증할 수 있을지 저희 화성 탐사 TF에서 좀 그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사하는 부분들 중에 네. 그 화성 표토를 가지고 이렇게 소결하는, 그래서 화성 그 기지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그 화성 탐사선을 보내는 미국과 같이 협력을 해서 좀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본다거나 네. 또 화성에도 대기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자연 환경들이 좀 존재하는데요. 이런 것을 관측하는 기술들, 네. 카메라 기술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선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궤도선이나 착륙선이 가기 전에 국제 협력을 통해서 먼저 기술을 검증해보는 그런 과정도 준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화성 탐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네. 이미 저희가 화성에 한번 다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자, 지금은 달과 화성을 목표로 탐사 계획을 진행 중인데요. 그 이후에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될까요? 화성 이후의 탐사는 사실은 어디를 가냐 뭐 이런 것보다도 인류가 우주에서 지속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구와 연결되지 않고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자립형 기술, 즉 생명 유지 시스템이나 에너지 생성, 자원 재활용 또는 통신과 운송까지 모두 포함되겠죠.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보다는 글로벌 우주 탐사 아젠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고해상도 탐사 센서나 극한 환경을 통한 통신 시스템, AI 원격 제어 기술처럼 핵심 요소 기술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네. 또 하나 주목할 흐름은 우주의 산업화입니다. 우주의 산업화. 네, 사실은 과학적 탐사 목적을 떠나서 이제는 우주 탐사가 우주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그 산업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우주 경제를 바라보는 전망들은 굉장히 크고 밝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전망들이 있는데 이 기술들을 빠르게 또 이렇게 검증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정책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한 우주 경제에 발을 디딜 기회들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또 산업체들이 에너지라든가 탐사 관련된 부분들도 선점할 수 있도록 우주 산업화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우주 탐사가 지금보다 더 본격화된다면 국제적인 협력도 협력이지만 국가 간의 어떤 치열한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네, 앞으로는 우주 탐사에서 기술 개발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적인 또한 규범적인 종합적인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전략을 구축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우주 탐사에서 모든 영역의 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강점 분야를 발굴을 해서 그런 우주 탐사의 생태계에서 우리만의 몫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생태계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민간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우주 탐사나 우주 경제 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우주 탐사나 우주 개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럴 것을 위해서는 민간이 참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발사체 기술도 확보하고 있고 네. 달 탐사선도 개발하고 화성 탐사선까지 확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만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선국 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끔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네. 일정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기술 또 산업 또한 국제 흐름에서의 규범적인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앞으로 우주 탐사나 우주 개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뭐 과학자들이 중심이지만 이제 언젠가는 우리 일반인들도 우주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화성 탐사 이후에 대중의 우주 참여는 어떤 식으로 가능해질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네. 네. 아마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그 우주 관광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주 체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많은 선진국에서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 크루즈 여행 6개월, 1년까지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게 좀 그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은데 네. 이제는 지구와 달을 크루즈하는 그런 시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멋지네요. 지구 궤도에서 대형 우주선을 타고 달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크루즈 여행이 있다면 아마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주요한 활동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한 뭐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우주 체험 같은 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초등학교에서 우주 로봇을 직접 원격으로 조종을 해서 화성에 있는 로봇이 움직임을 가지고 과학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한 시대가 된다면 우리는 우주 콘텐츠 산업, 또 체험 기반 교육 및 민간 참여형 탐사 기술 등을 개발하고 실생활에 적용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이룩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성 이후의 우주는 전문가들의 많은 공간에서 넘어서 누구나 연결되어 수 있는 사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향하는 새로운 무대 화성.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 모아진다면 그 여정 더 빠르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을 파헤치는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나 김기환 나만 믿고 보시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리니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미국의 새로운 상품은 나사에서 나온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매일 쓰는 가전제품과 가구, 사실 그 출발점은 바로 우주였습니다. 1970년대 아폴로 계획을 추진하던 나사는 우주에서 어떻게 물을 마시고 음식을 데우면서 또 비행사의 몸을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요. 그 고민 속에서 탄생한 기술이 바로 정수기입니다. 나사는 우주에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갈과 습 등을 이용한 이온 여과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물이 이 장치를 통과하면서 크고 작은 이물질과 중금속 그리고 냄새 등이 걸러졌는데요. 이것이 바로 정수기의 기반이 됐습니다.
우주의 정수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해서 현재는 비행사의 땀과 소변까지 정수할 수 있다네요. 우주 정거장에서의 불, 이 화재 사고는 아주 치명적인데요. 자, 이에 나사는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죠.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나 온도 상승을 감지하는 이 기술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화재 경보기의 기반이 됐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엥 소리, 사실은 우주에서 왔던 거죠. 우주 왕복선이 지구 대기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높은 마찰열과 이 우주 공간에서의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견디기 위해서는 단열 장치가 필수적인데요. 이에 나사는 열에 강한 단열재를 개발했고 태양 복사열을 무려 95% 이상 차단할 정도로 탁월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이 단열재는 이후 주택이나 건물의 단열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로 침대 속 메모리 폼도 우주에서 온 기술입니다. 시속 29,000km로 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진동과 속도를 견뎌야 하는 우주 비행사들. 나사는 우주복의 센서들이 모니터링한 신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몸의 굴곡에 따라 다르게 전달되는 충격을 최적으로 흡수하는 메모리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후 골절 환자의 보호대와 침구로 활용되다가 오늘날 일반 가정에서도 쓰이게 됐죠. 먼 미래의 이야기 같던 우주 기술, 사실은 이미 우리의 하루 속에 들어와 있었네요. 지금까지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현실로 다가올 2045년 화성 탐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왜 그래요? 아, 이게 중력 가속도 훈련입니다. 어. 처음 보셨죠? 예. 놀랐어요. 오늘 그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 화성 진출에 대한 의지가 강력해져가지고 물론 이 중력 가속도 훈련을 하면은 얼굴이 못생겨진다는 좀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제 얼굴은 포기할지언정 화성 진출에 대한 의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정말 뭐 벌써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있네요. 꼭 진출할 수 있기를 해봐요. 바라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화성 탐사 TF를 시작으로 탑재체 기술, 또 심우주 통신 기술 등을 잘 준비해서 2035년 화성 궤도선, 2045년 화성 착륙선을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떠셨어요? 네. 현재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 20년 후에는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연구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또 다른 세대들이 또 다른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덕분에 미래가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화성까지 날아가라. 발끈.